네, 이분이 떴다 하면 범 내려온 듯 은행권 수장들도 긴장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 부동산 상황과 맞물려 연일 화제 선상에 오르내리는 분이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감사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원장님을 복사장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분야 막론, 사안 불문하고 여기저기 막 의견도 개진하고 현장 목소리도 듣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한 번씩 출퇴근할 때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적도 있고 뭐 네. 달리기 좀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뉴욕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서 이제 바이코리아 외치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예. 기업들에 투자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IR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밸류업이라든가 우리 자본시장, 외환시장 선진화 등 관련된 이제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금융회사들의 어떤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을 같이 금융권과 함께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네. 정말 유수의 금융회사들 수백 명이 와서 다 자리를 채워주셨고 심지어 자리가 없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네.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운영하는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이제 한국 배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그런 의견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사실 밸류업보다도 더 화제가 됐던 거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 원장님의 언급이었어요. 예. 네,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셨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개인 희망사항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서 정말 그냥 개인의 희망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어쨌든 저희가 공매도 관련돼서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의문 제기라든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22년 말에 공매도 전담 조사팀을 만들어서 1년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해서 2천억이 넘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바가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와 관련돼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번 6월 말인 거고 그 사이 이제 그런 공매도 이제 두 가지 이슈 그러니까 하나는 불법 공매도 방지와 관련된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바라는 어떤 공정한 어떤 시장에 대한 접근성, 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이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해왔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그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공매도와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들은 일관된 네. 입장이었고 그건 변한 게 없고 다만 공매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이슈와 관련된 것들은 개인 투자 더하여 기관, 어쨌든 외국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저희는 또 이제 공매도를 재개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또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종적 의사결정은 또 저희가 이제 정부 내 토론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자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공매도에 재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개를 공매도를 연장할지 내지는 네. 연장을 하더라도 일부 재개가 가능한지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실제로 검토를 했고 네. 그거를 이제 검토 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전산화라든지 어느 정도 시스템적인 보완은 갖춰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다면 예. 6월 중 공매도 재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일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건 맞고 네. 다만 일부 공매도를 재개를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다만 실제로 전산 시스템이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1단계, 2단계 시스템이 있는데 네. 1단계와 관련돼서는 좀 빨리 할 수 있지만 2단계는 사실 많은 법 개정이라든가 시간이 걸리는 네. 건데 이제 저는 이제 투자자들께 1단계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좀 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공매도 재개, 대형주 중심의 공매도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드리면 마치 이제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재개할 걸로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매도의 재개 가능성 그리고 재개 방식 내지는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검토하고 열어놓고 있고 다만 이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최초의 원인이 된 것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불법 공매도를 사전적 내지는 사전이 아니더라도 거의 실시간에 준하는 방식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게 지금 요구의 제일 첫 번째거든요. 네. 그럼 그 전산 시스템 저희가 사실 상당 부분 모양은 나와 있지만 그 전산 시스템이 실제로 구동 가능한 형태로 되는 시점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네. 구동 가능하게 됐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완벽하게 구동을 해야 이제 소비자들 내지는 투자자들이 이제 수긍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이랑 좀 소통이 필요하고 아마도 알겠습니다. 6월 중으로 공매도 재개 여부라든가 시점 내지는 공매도를 재개 안 하게 되면 네. 향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밸류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국내 투자하는 많은 이제 외국인 투자들도
국내의 공매도와 관련된 고유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간에 뭐가 마련이 되면 공매도가 재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일부라도 재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스케줄을 알려달라는 것이 또 다양한 사이트의 이제 요구입니다. 네, 일부 이제 투자자들의 우려는 그거 같아요.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대형주의 주가는 누르고 펀더멘탈 없는 극성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어떤 시장의 교란 이런 현상,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재개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마치 이제 재개할 것처럼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은 주식을 사는 거래도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 중에서 주식을 100원의 주식을 한 줄 사고 110원의 한 주를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일부 이제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전사하는 시스템을 완비하고 공매도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시점에 예를 들어 그걸 적절한 방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우량주에 열게 되면 꼭 그거는 주식을 내리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올리는 방향 내지는 거래량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밸류 프로그램 정말 여러 가지로 공을 들이고 계신데 일본이 한 1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고. 일본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핵심은 강제 조항이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따라줬고 그래서 뭐 도요타든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는 수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처럼 자율성에 그냥 의존하는 밸류 프로그램을 과연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경제 활력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들을 소위 아베노믹스의 되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고, 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후반부쯤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을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랑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작의 방식과 시점이 좀 다르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우리 정부 출범하면서도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되게 강한 어떤 그런 드라이브를 갖고는 있었는데, 다만 이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다만 이것들은 주주 친화 정책을 직접 해야 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따라와 줘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초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공시라든가 내진 주주 친화 정책을 하면서, 그리고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주주 친화 정책을 하는 좋은 주식들에 대해서 바스켓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좋은 주식의 어떤 군들을 만들고 연기금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거기에서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거기를 투자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3, 4분기에 지금 준비가 돼 있어서 한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밸류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 사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세요? 금투세는 어쨌든 되게 그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했던 것들에 대한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존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20년도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된 건데, 사실 18, 19년도까지만 해도 직접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제 우리 투자자의 숫자가 한 600만 명 정도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금 23년 말 기준은 1,400만 명을 훌쩍 넘고 있고, 게다가 또 이제 MZ세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에 지금 진출해서 부를 형성해야 되는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와 같이 이제 아파트든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접근 가능성이 지금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자본시장을 통한 부의 축적을 해야 되고, 실제로 한 140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그 투자자 MZ세 투자 숫자가 지금은 430만 명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바뀐 환경, 그리고 금투세를 시작하게 되면 과연 그 높은 이제 금융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세금, 자기의 어떤 그런 자산 운용을 그대로 유지한테 세금을 낼지 아니면 그 돈을 빼서 다른 데로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공매도부터 또 부동산 PF도 챙기셔야 되잖아요.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행사들도 거의 고사 직전이고, 뭐 증권사들도 이런 부동산 연계된 금융 상품 때문에 이 부실 터질 거에 대비해서 뭐 대산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 위기로 전이될 그런 가능성, 저희가 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희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되게 집중적인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시스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PF 정상화 방안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어떤 쏠림이라든가 급격한 부실 가능성, 시스템 리스크 초래 가능성은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은 전체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라든가 원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딱
돈맥경화로 인해서 아예 움직이지 네.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게 하려면 좀 빼낼 것들을 빼내서 정상사업장에 지금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갖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네. 어떤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일찌감치 감지하셨을 때 총선 지나고 지금 시점에서 내놓으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실까요? 사실은 22년 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레고랜드 사태를 겪은 이후에 시장 상황이 되게 불안정해졌었고 그리고 원래는 계속 준비를 하고 점검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SBB 사태라든가 크레딧 스위스 사태 그리고 우리 새마을금고 뱅크런 그 이후에는 사실 금리 불안 요인이 사실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생겼던 거고 그리고 뭐 태형건설 워크아웃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가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이 몇 달 정도 준비한 것들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선보이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말 그리고 이제 상반기 결산이 중요한데 이제 지금 상반기 결산이 오기 전인 4, 5월 중에 이거를 우리 시장에 알려서 그리고 6월 결산에 이걸 반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기가 내년 6월까지죠? 예, 맞습니다. 한 1년 한 남짓 남았는데 예. 남은 기간 건강하게 예. 맡으신 임무 잘 수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저희가 정부 당국에서 항상 네. 국민들이 관심 가지시는 금융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